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겨울 정말 힘들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추위와 눈폭풍이 이어지면서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연방정부도 폭설로 올겨울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정부 셧다운을 해야 했습니다. 뉴욕 지역은 이번 겨울 들어 5번째 눈폭풍을 맞았습니다. 눈의 왕국 주인공 엘사는 이제 더 이상 눈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한다고 외쳤지만 우리에게는 눈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부터 내린 눈으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 있는 한 한식당. 평소 점심시간이면 손님들로 북적대던 이 식당에는 오전 내내 내린 눈 때문인지 빈자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인해 문을 닫은 식당과 상점도 쉽게 눈에 띕니다. 올해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내린 많은 눈으로 인해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눈이 아무래도 너무 많은 양의 눈이 오다 보니까 비즈니스도 그렇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로 상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매출이 한 20%, 좀 심한 데는 뭐 한 30%까지도 지금 매출이 떨어지는 현상이고. 도로에는 녹지 않은 눈 위에 눈이 또 내리면서 주차를 해야 할 공간이 눈산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자 그나마 쇼핑하러 나왔던 사람들도 다시 집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눈 오니까 장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전혀 안 나오니까 팰리세이즈 팍 특징이 날씨가 좋고 또 한 집이 잘 되면 다 잘 되는 건데 날씨가 이러니까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장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연이은 폭설로 인해 물류 수송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물류 수송이 힘들어지자 물가는 점점 오르고 소비자들의 가벼운 주머니는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가뜩이나 불황으로 힘들어하던 지역 상인들은 겨울철 한파와 눈이라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와 더 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위안부 결의안에 앞장서온 친한파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 의원의 후원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14일 뉴저지 파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기금 만찬에 한인 사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알리기에 앞장서온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 의원. 혼다 의원은 일본계 3세이지만 일본 정부의 과거사 부정을 비판하며 미국은 물론 세계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007년 연방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최근 연방 지출안에 포함된 연방의회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안 통과에도 혼다 의원이 앞장섰습니다. 이런 마이크 혼다 의원이 이번 주 금요일 뉴욕 뉴저지 한인 사회를 찾습니다. 오는 11월 8선에 도전하는 혼다 의원을 위해 한인사회에서 후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동포 사회의 미래는 정치력 신장에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친환적인 정치인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정말 일본 3세이면서도 우리 위안부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데 나서주신 혼다 의원을 후원하는 자리에 동포 모든 분들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혼다 의원의 연방 하원 8선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는 이번 주 금요일인 14일 저녁 6시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파인 플라자에서 열립니다. 일본 정부의 진정한 과거사 사죄와 보상을 위해 혼다 의원이 계속해서 연방 하원직에 남길 바라는 한인사회. 이번 기금 모금 행사에 보다 많은 한인사회의 관심과 후원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한류 패션을 알리는 컨셉 코리아 2014가 지난 11일 뉴욕 링컨 센터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았는데요. 컨셉 코리아는 뮤지컬과 한국 패션이 어우러진 멋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패션쇼의 시작을 알리는 이색적인 퍼포먼스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뉴욕 패션 위크 공식 행사인 컨셉 코리아는 뉴욕을 상징하는 뮤지컬과 한국 패션이 어우러진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문화를 어우르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석태와 최복호,
고태영, 박윤수 등 한국을 대표하는 4명의 디자이너들은 각자의 개성을 살린 작품 의상 12벌씩을 뉴요커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무대에 선 이석태 디자이너는 주로 검은색 외투와 모자, 검은색과 흰색을 섞은 신발과 스타킹 등을 함께 사용해 겨울철 도시적 느낌이 나는 의상을 주로 선보였습니다. 이번 패션쇼의 맏형격인 최복호 디자이너는 빨간색과 파란색 등 주로 원색을 사용해 대산임수의 지형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의상에 입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 고태영 디자이너는 젊은 남성들이 선호하는 캐주얼한 옷을 파스텔 톤의 색상을 주로 사용해 관객들에게 내놨습니다. 끝으로 박윤수 디자이너는 20대 뉴욕 여성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 미니멀한 느낌의 외투와 정장류의 의상을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9번째를 맞는 이번 컨셉 코리아는 주최 측의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인해 아무런 양해 없이 패션쇼가 25분이나 늦게 시작돼 관객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패션의 중심 뉴욕에서 패션 코리아를 알리는 행사, 좀 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겠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정치인들이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차세대에게 동해와 일본해가 공존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인 접근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였습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은 어제 교과서 동해 병기와 함께 일본군 강제 위안부 내용까지 포함시키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에 하원 의원 3명도 어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하원에서는 지난 6일 주정부의 공식 업무에 동해를 사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교과서 동해 병기를 추가한 새 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상원에 가장 먼저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을 발의한 토니 앤 스타비스키 의원과 하원 발의자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이날 란킴 의원과 함께 한인사회 관계자들을 얼바니 의사당으로 초청해 본격적인 법안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하원 본회의에 앞서 김 의원은 한인사회 관계자들의 방문을 정식으로 알리고 한 명씩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에 대해선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은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은 찰스 레빈, 미셸 쉬멜, 닐리 로직 의원 등이며 한인사회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어린아이들이 잘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unfair라는 말인데요. 그만큼 미국 사회가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함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 10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신년 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설 화두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였습니다. 불체자에게 시정부 신분증을 발급하고 소득 불균형 문제 해결을 언급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어제 첫 신년 연설을 통해 올해 안으로 50만 불체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뉴욕주가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시정부 차원에서 신분증을 발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날 연설의 주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자는 것으로 시장은 뉴욕시의 소득 불균형 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꼽았습니다. 시장은 부유층 증세를 통한 무상 종일 유아원 프로그램과 중학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전면 시행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유급 병가 확대로 50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 등 선거 공약들의 이행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 자체 최저임금 인상 계획과 서민주택 20만 가구 공급에 구체적 계획을 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 보조금을 대학 학비 지원금으로 전환하고 5개보로 소기업 지원에 주력하며 저소득 뉴욕 시민을 위한 창업기금을 신설하는 것 등을 밝혔습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은 70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년도 행정 예산안을 오는 12일 내놓을 계획입니다.
한인 식당과 주점들이 최근 뉴욕시 당국의 술 판매 금지 시간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일부 업소는 한두 번 적발된 적이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다시 시간 규정을 어기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업 중지에 건물 리스, 라이센스 박탈 위기까지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당국이 최근 술 판매 금지 시간 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조사 결과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맨해튼 한인타운의 식당과 노래방 등 5곳이 주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새벽 시간 술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해 뉴욕시에 피소됐습니다. 플러싱 등으로 확대할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뉴욕주 현행법은 평일 새벽 4시에서 오전 8시, 일요일은 새벽 4시에서 정오까지 술을 팔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24시간 영업을 하는 한인 업소들이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들에게 수천 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함께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단순히 적발 업소 업주만이 아니라 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 주인과 뉴욕주 주류구까지 피고란에 포함시켜 건물 리스권과 리커 라이센스를 박탈하도록 강력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소된 한인 업소들은 대부분 24시간 영업하는 것으로 모두 지난 1년 이내에 2, 3회 이상 같은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홍균 변호사는 최근 술 판매 시간 규정을 위반한 업소들과 시 당국의 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며 단속이 된 경우 2회 이상 같은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지역 보행자 안전을 위한 운전자 집중 단속이 시행 중입니다. 사복경찰이 건널목 등을 지키며 함정 단속을 펼치고 있는데요. 서행과 멈춤, 기다림, 양보가 생활화돼야겠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서 올 들어서만 벌써 4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트리 경찰은 지난해 10월 중단했던 함정 단속을 4개월 만에 재개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리 타운을 지나는 한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함정 단속에서는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 단속에 걸리면 최대 24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포트리 경찰서 팀 포드 부서장은 이번 함정 단속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것인 만큼 운전자들은 특히 교차로와 건널목에서 반드시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2차례 무작위로 실시할 예정인 이번 포트리 지역의 함정 단속은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앤더슨과 플래처 애비뉴 교차로를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한편 지난해 포트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7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한국의 첫 금메달 주인공은 이상화 선수였습니다. 이상화 선수는 지난 10일 소치 아들레르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500m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1, 2차 레이스 합계 74초 7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상화 선수는 총 34명이 출전한 경기에서 1차 레이스 37초 42의 기록으로 1위로 통과했으며 이어진 2차 레이스에서도 37초 28의 기록으로 당당히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차 레이스 기록 37초 28과 합계 기록 74초 70은 올림픽 신기록입니다. 지난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도 같은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이상화는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사상 3번째 올림픽 2연패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어제 남자 500m 경기에서 1, 2차 합계 69초 69의 기록으로 4위의 랭크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패한 모태범 선수는 내일 또다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남자 1000m는 모태범 선수가 4년 전 밴쿠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종목입니다.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1000m 경기는 미국 시간 내일 오전 9시에 시작합니다.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병기가 순항을 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속속 이에 동참하는 법안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물결에 대해 다소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논조에 글을 실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서처럼 순조롭게 되기에는 넘어야 할 벽이 많다고 지적한 뒤 자칫 한일 외교전으로 치달을 것을 염려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4월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순방길에 한국 방문을 계획한 것도 한일 두 나라가 팽팽한 과거사 외교전을 펴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벽을 넘으려면 한인 사회에 결집된 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중요한 이때 한인 사회 내부에서 나오는 불협화음을 경계하고 큰 뜻을 위해 하나로 모아야겠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